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추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의원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는 기분 좀 좋아 보이십니다. 항상 안 좋아. 항상 안 좋아요? 좋을 일이 없어. 무슨 기분이 왜 좋아? 아, 왜요? 아침에 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 또 이제 야구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오시는 길이 즐겁지 않으신가 봐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여기 나올 때가 제일 좋아. 아, 그래요? 아, 솔직한 여기 얘기로? 나올 때가 제일 좋아. 근데 어허. 9시 58분까지 좋아. 아, 시작하면 안 좋아? 또 시작하면 또 이것도 해야 돼? 어쩔 수 아, 없는 것 저는 아침에 딱 이제 브런치 하는 날이다 이러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또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가질 수 있겠구나. 난 어떻게 해서든 5분만 1분만 더 꾸역꾸역 해가지고 내가 딱 8시에 딱 집에서 딱 엘리베이터 딱 타고 근데 엘리베이터 딱 기분 제일 좋을 때가 너무 솔직하신데? 내가 이제 19층에 있는데 네. 한 15층에서 25층 사이에 엘리베이터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근데 가끔 보면은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 세대가 그냥 15층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하나도 내려가고 있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루가 말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러다 꼭 그럴 때 보면 차가 막혀. 아, 맞습니다. 희한해. 어쨌든 또 진짜 오늘도 역시 먼 길 오셨습니다. 안충 의원님과 함께 또 40분 넘게 또 저희가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역시 뭐 많은 분들께서 시작과 함께 또 많이 또 채팅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바로 방금 켰잖아요. 저희 1분 지났는데 동시 시청자 수 342분께서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400분까지 또 금방 올라갔네요. 477분 좋아요 수 또 84개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님께서 또 2,000원 돈 아유 감사드립니다. 롯데가 WRC 플러스는 꼴찌인데 WPA는 리그 3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구dom이 왔을 때 차이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WRC 플러스라는 건 이제 구장 효과라든지 아니면 리그가 뭐 타고 투저, 투고 타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평균을 딱 100으로 놓고 리그 평균보다 얼마나 득점 생산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이 수치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타선의 득점 생산력 뭐 조정 지표로 봤을 때는 하위인데, WPA는 승리에 얼마나 도움을 됐는지,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을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승리 확률을 얼마나 이렇게 더했는지 이런 건데, 이 리그 3위라는 거는 결국엔 뭐 득점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든지 요런 때 잘한 선수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팀 전체가 약간 지금 뭐 노진혁 선수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시즌 초반에 뭐 스탯이 안 좋아도 잘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또 이런 WPA, 뭐 득점권 타임 뭐 이런 것도 같습니다. 구드럼 선수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좀 외국인 선수들 얘기거리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이제 브런치지.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성재님 또 2,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기 팀 팬 하세요. 어제 한 경기에도 주전 선정도 못 되는 팀 어그로 유튜브꾼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후원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쓴소리 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드립니다. 아, 괜찮아요. 후원을 하시면서 쓴소리하는 거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네. 어저께 그 한 경기 한 거 그래 얘기해 보자고. 어제 키움이랑 이제 KT랑 또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우진 선수가 또 어제 경기 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요즘 안우진이 좀 그래. 계속 지금 뭐 좋지가 못하네요. 벤자민 어제 삼진 11개인가? 맞습니다. 어제 엄청 잘했죠. 잡아내. 와, 7과 3분의 2. 요즘은 뭐 7이닝 던지면 진짜 길게 던진 느낌이야. 이제 뭐 맨날 뭐 4와 3분의 1이닝 던지는 선발 투수들이 수두룩하게 그냥.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밖에 못 던지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길게 던진 투수들, 나중에는 긴 이닝 소화하는 투수들 이제 그 대접받는 시대가 곧 와요 이제.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스탯 하나를 봤는데, 기록 하나를 봤는데, 벤자민 선수가 리그에서 득점 지원 거의 최상위권이고요. 거의 최상위권이었냐? 아예 1등이었나? 하여튼 그랬고, 안호진 선수, 뭐 후라도 선수, 이제 키움의 이 에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은 다 이제 규정 이닝 채운 선수들 기준으로 거의 최하위권, 아예 최하위권 이런 수준이니까 득점 지원을 가장 잘 받는 투수랑 가장 못 받는 투수랑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또 이제 안우 선수 4실점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삼진은 11개씩 잡았네. 네. 어제도 투수전이 재미는 있었겠다. 근데 생각보다 그 실점이 좀 많네요. 삼진을 잡은 개수에 비해서. 아, 그니까 이게 안호진 선수 투구수 보세요. 129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3실점이 모두 이 7회 초에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긴 이닝을 한 이닝 더 에이스의 그 무게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짊어지고 마운드에 올라오다 보니까 실점을 했는데. 재미있는 경기였는데
이게 아까 그 후원하신 분 말 그대로 비인기 팀이다 보니까 조금 그 조명이 덜 된 거 이거는 진짜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론사나 방송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건 뭐 시청률 따라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뭐 이렇게 주제로 선정이 안 됐더라도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Q&A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닝 시간이라든지 이때 또 활용을 하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면 뭐 저희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 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 주머니에는 언제 들어와? 우리 주머니 출연하면 들어오잖아요, 의원님. 그래도. 출연료? 그걸로 이제 퉁치는 거지 뭐. 그래. 이거 우리가 먹어봤자 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 2,000원이면은 야 하늘채 가지도 못한다. 야.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성재님, 이거 제가 요 댓글이 너무 이게 마음에 좀 꽂혀가지고 또 얼마나 또 답답하셨으면 또 저렇게 후원까지 하시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을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마음속에도 새기고 방송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판다옴님께서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디 상현형님. 날도 더운데 힘내십시오. 롯데는 빅뱃이 필요한데 툴과의 운동 능력 이런 선수들보다는요. 결국 대척점이 되는 게 나성범 선수의 기아 타이거즈인데 작년에도 나성범이 약했고 성단장님과 서튼은 어떨 때 보면 국내 올드 감독님들보다 더 보수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생각 같아요. 이게 야구가 사실은 뭐 흐름이 계속 바뀌고 뭐 최근 뭐 현대야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결국은 야구는 다 똑같습니다. 룰이라는 것도 다 똑같고 9명이 하는 것도 똑같고 뭐 포지션도 다 똑같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제 옛날에 그런 뭐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의 야구가 가끔 필요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야구는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단기전이나 뭐 한두 경기 때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면은 사실 옛날 같은 야구 뭐 그렇게도 되겠지만 지금은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그렇죠. 좀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잘 만들어 놔야 이게 이제 롱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들 대부분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롯데의 그 운영 방식은 진짜 좀 옛날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저도 많이 받아요. 네. 그런 느낌을.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이 브런치에 나와서나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좀 답답합니다. 롯데 팬들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장타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타선에 뭐 응징력이 그래도 있는 팀이잖아요. 뭐 이제 그런데 뭐 자꾸 뭐 중요한 순간에 뭐 자꾸 번트를 댄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팬 여러분들께는 좀 크게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맹활약할 때 보면은 롯데가 연승 달리고 잘할 때였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은 번트라든지 추가점 한두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야구라면 지금은 아니죠. 이제 불펜이 좀 무너지고 실점률이 높아지다 보면은 공격에서도 대량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점은 많아지는데 득점은 굉장히 적은 득점의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그 반대가 되는 뭐 제가 보는 눈과 팬들이 보는 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불만이고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롯데 팬들이 대다수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동희 선수라든지 이렇게 좀 젊은 거포로 좀 성장해줘야 될 선수들의 또 이 성장이 좀 멈춘 게 올 시즌에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타에 대한 목마름 계속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위원님 어저께 그 소식 보셨죠? SSG 2군 그 폭행 사건, 얼차려 사건. 미친 거 아니야, 그 새끼들.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저희가 어제 뭐 오프닝에서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게 참 강화잖아요, 거기가. 강화가 조금 이제 이 떨어져 있고 혹은 이제 거기에서 좀 뭐라 그럴까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래요. 이제 후배의 그런 행동들이 좀 되게 불편하게 보였기 때문에. 보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얼차를 주고 뭐 했다고 이렇게 뭐 기사에 네네. 났는데 그 후배도 문제고 그 후배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다는 게 코치에 대한 그 행동이라고 해요.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태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떠한 그런 뭐 이렇게 뭐 지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뭐 알아들었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그 선배 눈에는 그게 좀 건방지게 했나 보지 뭐 코치한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건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레전드급이라든지 네. 굉장히 프로 선수 시절에 이름을 날렸던 코치라면은 대부분 그렇게 못해. 근데 그냥 좀 선수 생활 때 그냥 좀 화려하진 못하게 했던 네. 그러니까 이름도 약간 뭐 들어보기도 하고 못 들어본 코치들도 많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런 코치들한테는 보면 애들이 좀 건방지게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냥 무시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몇 년 이제 선수 생활 해보고 했던 선배들 눈에는 다 같은 코치인데 왜 저 코치한테는 얘 넌 뭐야? 네가 뭔데 코치님한테 이렇게 해? 그럼 또 얘가 또 달려든단 말이야. 요즘 애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뭐 욕이 나오고 뭐 야 집합해. 뭐 내 밑으로 집합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코치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선수들이 좀 있대요. 이게 SSC뿐만이 아니라 10개 구단이 그래,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치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코치들도 아마추어에서 지도 생활을 하시던 코치님들이 프로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뭐 도산현 기자도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방송 쪽으로들 많이들 그쵸, 이제 그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너무 박봉이니까.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치를 불러도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에서 뛰지 않았던 코치들도 프로에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 선수들은 또 누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잘못은 한 거지만 그렇다고 때린 이유는 없죠. 후배가 경기하면서 또 스스로 깨닫게 해야죠. LG 트윈스 V3님 또 얘기를 하셨고 폭력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면 혼날 만은 한데 다 같이 얼차려 해서 문제가 생긴 듯요. 푸미사롱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맞죠. 이제 스스로 깨닫던지 아니면 또 도태되던지 해야죠.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못해도 맞을 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선수가 좀 연차에 맞지 않게 뭐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일단 신인 내야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인 내야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칭 스태프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흡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제 폭행을 사용해서는 뭐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 내 밑으로 집합해.까지는 저는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거 왜 집합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니들 행동이 누구누구 행동이 잘못됐다. 이건 좀 고쳐라. 이렇게 되면은 모든 팀의 분위기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코치님들도 불편해할 수 있으니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저 왜 그래야 되는데요? 후배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막 뚜껑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폭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잘 해야 돼. 그렇게 됐는데도 대드는 후배가 있으면 구단에 얘기를 해. 그냥 차라리 구단에 얘기를 해.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나 증인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따로 부를 거 아니야. 면담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해가지고 그런 애라면은 사실은 이게 팀 케미니스트에 이게 문제가 있는 애라면 방출을 시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폭력까지는 안 돼. 이게 모든 게 일이 너무 커. 그래.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앞서서 뭐 어떤 그 행동을 했든 이제 맞은 선수가 어떤 행동을 했든 아니면은 또 뭔가 좀 논란이 있었든 때렸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이제 큰 잘못을 한 거고 사실 21세기 지금 2023년에 있어서는 또 안 될 일이 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팬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런 선수들을 또 이제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언제 기사가 났죠? 어저께 났죠. 어저께 났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 어제 터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단이 파악을 하고 또 이제 KBO에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월요일 되면 지금 2군 감독이 이대수 감독이에요. 이제 총책임 코치야. 네, 총괄. 월요일 되면은 나랑 항상 그 밑에 커뮤니티에서 만나거든. 얘가 10단지에 살고 내가 9단지에 살고. 그래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 대수랑. 그러면 이제 그날 연락
연락도 안 되고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뭐 그냥 바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뭔 일이 또 있었구나. 어제 그 사건 터진 거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일이 터진 거지 뭐. 그러네. 참. 이게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코치가 이 맞은 거를 또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심하게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엉덩이 먹는 것까지 보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발반사건 해야 되겠죠. 이제 선수들 또 징계 받을 선수 징계 받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터지면 저 이창규 포함해가지고 내 밑으로 한번 집합해. 왜 또 얼차려 하시려고요? 용철이하고 여기 권 팀장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 그래요? 다 집합해.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병원 가야 돼요. 네. 일 있는 사람들은 빠지고 한가한 사람들만 집합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롯데 어제였죠. 네, 어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드디어 외국인 선수 교체가 또 단행이 됐습니다. 이 렉스 선수를 방출하고 이제 니코 구드럼 선수를 전격 영입을 했는데요. 롯데자이언츠가 잭 렉스와 결별하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니코 구드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연봉은 이제 $400,000고요. 렉스 선수 퇴출 이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 6주간 재활에 전념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 엔트리에서 제외된 바가 있고요. 이후 회복이 빠르지 않고 정상적인 출전이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 퇴출 결정이 또 났습니다. 구드럼 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192cm에 99kg 우투 양타 스위치 히터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외야 유틸리티 자원인 선수인데요. 제가 뭐 사실 이 본진은 뭐 KBO 리그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본진은 또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2018년, 2019년에 메이저리그 보셨었던 분들이라면 저 선수 디트로이트에서 봤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산 주요 성적 봤을 때는 2018년, 19년이 가장 또 커리어 하이였고 이때는 또 메이저리그에서 주전으로 또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402경기, 2할 2푼 6리 타율 42홈런, 그리고 도루도 46개가 있고요. 통산 OPS 0.688. 메이저리그 성적은 그런데 올 시즌에 이 마이너리그에서 이 트리플 A입니다. 이 타율도 2할 8푼, 출루율이 무려 4할 4푼 8리를 기록한 선수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는 이것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렉스 선수 결국 교체됐잖아요. 결국에는 이 렉스 선수를 기다려주는 거, 좀 오래 시간을 줬었던 거, 롯데의 좀 패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 그 교체 타이밍 시기 잡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로 퇴출을 결정을 했는데 결정해서 비행기 티켓이랑 이것도 다 준비했어. 근데 갑자기 한 3-4경기 했는데 얘가 미친듯이 쳐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해. 근데 진짜 눈 딱 감고 방출시킬 거면 딱 이제 갖고 이제 시켜야 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고, 지금 타이밍이 나쁘진 않아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교체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그 결정을 잘한 것 같고, 이제 이 구드럼 선수가 과연 얼마나 또 팀에 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또 못하면 또 우리가 또 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교체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꽤나 또 이제 잔뼈가 또 굵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인지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자릿수 홈런 그리고 2자릿수 도루를 기록했을 정도로 뭐 호타 준족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포지션이 일단은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좌투수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다릅니다. 지금 뭐 마이너리그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진이 좀 많았고 볼넷이 좀 적은 유형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비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뭐 1루, 2루, 3루, 유격 내야 다 되고요. 외야로도 꽤 많이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내외야가 다 되는 그런 선수. 이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지금 올 시즌에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리그에서 출루율이 4할 4푼 8리, 굉장히 볼넷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 그런 유형이 아닌데 지금은 오히려 삼진보다 볼넷이 훨씬 더 많은 유형이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리그 전체
전체적으로 이제 홈런이 좀 많이 늘어났었던 그때 이제 공인구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올 시즌은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8홈런에 그쳤다 보니까 장타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 팬들 우리 좀 소통을 좀 하시죠. 저희와 같이 이 내야 뭐 2루, 3루, 유격, 외야 뭐 다 된다. 이거는 즉 확실한 포지션이 없다.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네네. 확실한 포지션이 없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공격력을 보면 뭐 출루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아. 좋아. 그러면은 롯데에서 이 선수를 과연 어떻게 기용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자리를 하나 줘야 돼. 포지션을. 박아놓고 써야 된다. 그래야 얘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너무 다양한 포지션, 물론 공백이 생기면은 생각은 나겠지만, 네. 그래도 이 구드럼 선수는 포지션을 하나 정해놓고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에다가 기대를 걸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빈 공백 메꾸려고 수비 메꾸려고 데리고 온 선수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도 포지션을 하나 정해주는 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이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18년, 19년 요때는 이제 유격수로도 굉장히 많이 뛰면서 또 수비 수치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이제 1루, 2루, 그리고 3루 이렇게 내야 위주로만 또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댓글로도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3루로 뛰었을 때 또 에러가 몇 경기 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안치홍 선수가 지금도 2루수로 있지 않습니까? 2루로 일단 뭐 구드럼을 쓰고 안치홍 뭐 1루로 돌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또 멀티 포지션, 다양한 수비 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약간은 조금 큰 우리나라 이 국내 KBO 리그에 들어와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들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거 진짜 교통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2루가 난 것 같아요. 유격수보다는 1루보다는 2루. 그러니까 2루나 1루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3루는 제가 볼 때는 3루는 무조건 한동희를 써야 돼. 기용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야지. 그렇죠. 그리고 뭐 유격수는 일단은 구드럼 선수는 유격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유격수를 소화를 잘했다고 하지만 네. 유격수는 아닌 것 같고 2루나 1루를 놓고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고민은 또 이제 2루수는 사실 안치홍이 있는데 안치홍은 1루에다가 사실은 기용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용을 할지 롯데가 또 우리가 또 예상 못하는 또 그런 기용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서트는 또 언제 또 어떤 야구를 할지 몰라. 그렇죠. 뭐 외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 시즌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장타에 대한 목마름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뭐 1루라든지 지명타자만 볼 수 있는 선수 아니면 코너웨어만 할 수 있는 선수더라도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선수들은 일단 문제가 컨택이 안 되는 선수들이 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왔을 때 리그에 적응하기 성공 확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드럼 선수 올 시즌에 타율도 2할 8푼 쳤고 또 올 시즌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일단은 출루율이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크 존은 사실 뭐 저기에서 야구를 하나 여기에서 야구를 하나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외국인 스카우트면 낮은 볼에 장점이 있는 선수를 추려서 컨택을 해서 영입을 할 것 같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KBO 리그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화구 비율이 거의 뭐 7, 80%가 되는 리그고 외국인 선수한테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유인구가. 그래서 저는 이 변화구랑 낮은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로 영입을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구드럼 선수가 과연 얼마나 출루율이 높다라고 하니까 네. 선구안이 좋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존 자체가 또 그쪽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스카우트 팀들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런 거를 좀 더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입을 하는 게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롯데갈매기 TV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구드럼 선수의 포지션 1루로 또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구드럼 선수가 어쨌든 또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이다 보니까 일단 좀 1루 출전을 하다가 잠깐만 내려봐 주세요. 뭐야? 아니 반대로 올려요. 올려요? 아까 라인업을 한번 써주셨는데 지금 이게 제일 베스트인가? 그쵸. 저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러네. 확실히 팬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시니까. 다 전문가야 진짜로. 그러니까 구드럼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리그 중반에 이제 대체 선수로 오는 선수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리그의 적응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 김성화님께서도 또 2,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고승민이 부상 시점에서 1루가 비었음. 그래서 구드럼 1루로 쓰고 구승민 복귀 시 또 이제 외야로 보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구드럼 선수 뭐 좌익 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뭐 포지션이 다양하다라는 건 굉장히 또 좋은 점이기는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또 플랜을 또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구드럼은 마차도 기준으로 이 딕슨 마차도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2018년 뭐 이때 마차도 선수 또 같이 뛰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마차도 기준으로 수비력은 떨어지지만 타격은 좀 더 낫다. 이런 얘기 또 플래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 정훈 자리가 또 애매하다. 고승민이 뭐 1루 수비 너무 좋기도 하고 좀 키워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박은주님도 계시고 바꾸라고 하도 뭐라고 해서 바꿨는데도 욕먹네요. 선수풀이 없으니 쟤라도 데려온 거 아닐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엔 렉스 선수가 부상으로 또 긴 시간 이탈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또 결정을 내린 것도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대체 외국인 지금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거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없어서 굉장히 그 데리고 올 만한 선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대만 리그 이런 데로 막 그쵸. 눈을 우리가 돌리는 거죠. 그 이유가 보면 대만 리그나 이런 데서 뛰는 선수들 중간에 우리 영입하는 경우들 있잖아. 그게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네. 판다웅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렉스가 나가면서 외야가 비는데 고승민이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고 외야 뎁스도 약합니다. 보강을 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외야 뭐 전준우, 김민석, 윤동희, 황성빈까지 있으니까 굳이 렉스 없어도 외야는 아직 괜찮을걸요. 돌비순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준우 선수를 이제 외야로 분류하면은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전준우 선수 이제 수비가 조금 이제 아쉬운 선수가 됐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공격력도 예전만한 그런 폭발력은 아니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외야 포지션보다는 이것도 이제 내년이 좀 고민이 되겠네요. 롯데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황성빈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이게 약간 뭐라 그랬대? 대형이가 뭐라 했는데 날아다니는 타법 이거 이제 약간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대영 위원의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 왜냐면은 대영이가 그걸로 실패를 오랫동안 했었어. 오랫동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걔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대영 위원은. 그래서 이게 좀 황성민 참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게 좀 아쉽네. 근데 이제 저는 좋은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이 주전 선수들도 이 체력 안배 차원에서 좀 넣고 빼고 뭐 이 선수 좀 기용하고 빼고 이러면서 수비 포지션을 좀 이렇게 돌렸을 때 구드럼 선수가 어디에 들어가도 또 저는 뭐 리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리그 차이가 있어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했고 또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수비를 더 잘하는 선수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평균 이상은 해줄 수 있는 뭐 야수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런 부분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건 뭐예요? 안치홍 수비, 전준우 수비? 비슷하대요 수비가. 전준우가 더 낫지 않나? 전준우 선수가 낫죠. 롯데갈매기 TV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렉스는 부상이 아깝다. 굿바이 잭 렉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구드럼 선수에게 어떤 것을 원할지 위원님의 생각 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공격이죠.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리고 공격 생산력이 높아져야지 롯데가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는 게 최대한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저기 3루 봤다, 좌익수 갔다, 1루 갔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말 나오거든. 계속 짜증난다, 힘들다, 막 이러면서.
아예 그걸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공격이 안 되면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방출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외국인 투수들, 이제 스트레일리라든지 이제 반즈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교체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밑에서 계속 또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체에 있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올스타 브레이크 맞춰가지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 끼니까 브레이크 기간이 끼니까 들어와서 적응하는데도 좀 좋고 뭐 절차 처리하는데도 좀 좋고 그래서 이쯤 좀 많이 교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땅한 또 인물이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아깝기는 하는데 또 계속 끌고 가자니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렇죠. 두 선수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근데 스트레일리는 너무 짧게 보여줬어. 좀 길게 나는 예전에 뭐 누구야 우리 길게 좀 롱런했던 투수들 뭐 니포트도 있고 뭐 켈리도 뭐 좀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갈 것 같더니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요. 너무 짧았어 스트레일리 선수도 좀 교체될 듯 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뭐 금요일째 바뀌 이 바뀌 교체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또 후반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외국인 선수 교체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베네켄 같은 선수 있으면 진짜 최고지 진짜. 그렇죠. 네. 오래 했죠. 린드블럼 선수 린드 헥터 선수 얘기도 또 있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반즈 선수는 요즘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마 지금 이제 두 선수 중에 계속 이게 제다가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가 결국에는 교체된다면 교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고 와 오늘 롯데월드 요 PPL이네요. 롯데월드 좋죠. 롯데월드 무서워. 옛날 그 자이로 드롭 타고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의원님 저 놀이기구 잘 타세요? 못 타세요? 겁이 많아가지고 못 타. 위에 올라가는 건 진짜 무서워. 난 아직도 아파트가 싫어. 진짜로? 고층 아파트는 싫어. 그냥 1층에 살고 싶어. 무서워. 그래요? 저는 엄청 잘 타거든요. 그래? 네, 저 얼마 전에 저희 에버랜드 다녀와가지고 그 뭐냐 T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T 익스프레스 오랜만에 타봤더니 진짜 머리털이 번쩍 서면서 그냥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언제야 저거 그 대학교 때일 거야 아마 저 자이로드롭 저거 타고서 진짜 그 올라갈 때 난 아직도 기억나. 이 올라갈 때 그 공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천천히 올라가잖아. 떨어지는 건 뭐 한 2, 3초면 그냥 떨어지는데. 그렇죠. 사람 진짜 막 손발에 막 땀 나고 나중에는 막 그랬어 막 애들한테 진짜 100만 원을 줬나 이거 안 탄다고. 그때 저 자이로드롭을 탔던 멤버가 현대 조용준, 안치용, 지금 기아 1루 코치 이현곤, 삼성 배터리 코치 최상병, 우리 대학교 멤버들이 6명인가 7명이 가가지고 그 롯데월드에서 누가 제일 잘 타세요? 저건 뭐 잘 타는 게 있나? 그냥 꾹 참고 타는 건가? 그냥 겁이만 나는 이제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또 시청합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랜만에 저희가 동시 시청자 수 2,000명 또 넘었습니다. 좋아요 수 지금 359개인데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맨날 오전 10시에 또 라이브 하거든요. 또 많이 찾아주셔서 채팅도 치시고 소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댓글도 조금 좀 볼까요? 윤동희 선수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인인데 잘해주고 있어서 뿌듯하다. 이동현님께서 역시나 공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되게 잘하지만 역시나 이제 한 2년차, 3년차 때까지 과연 퍼포먼스 좀 유지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야 이제 롱런하고 쭉 가는 거지. 이게 성공과 실패가 너무 짧은 기간에 반복이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 근데 잘하고 있는 선수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지만 길게 보고 넓게 보자는 의미에서 윤동희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내년 시즌 되면 욕심이 날 거 아니야. 뭐 장타를 조금 더 뭐 아니면 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변화를 줘. 이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게 그냥 건강하게 좋은 몸을 가지고 꾸준하게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게 더 큰 경쟁력이니까. 그렇죠. 네, 아직 뭐 시즌 이제 막 이제 반 지났는데 이런 말씀 꺼내기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저도 윤동희 선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미래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면 윤동희 대성할 겁니다. 또 나인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윤동희 또 선구안도 좋아서 지난 일요일에 또 본래 3개를 얻어냈다. 뭐 이런 얘기. 아 그리고 지금 요거 올스타전 못할 가능성 있겠네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둘 다 이제 비에 뭐 있다고 롯데갈매기님 또 얘기하셨고 이게 이 토요일에도 비 오면 일요일로 밀리고 일요일에도 비 오면 이제 결국 이제 취소거든요. 민초사랑님? 어딨어요? 올스타전 우천 취소. 기원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내려가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 응원하고 있는 팀의 올스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네. 우천 취소가 됐으면 어떨까.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에이 그래도 취소되면 안 되지. 네. 안충 의원님 후반기 두산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수혁 감독님 운영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욕심 안 내고 무리수 두지 않으면서 진짜 초보 감독답지 않게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 후반기에 얼마나 많이 보강이 되느냐에 따라서인데 제가 볼 때는 두산이 지금 추세면은 네. 5강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이제 문제는 다크호스 내가 볼 때 이제 기아야. 기아가 요즘 상승세가 너무 좋으니까. 기아가 이제 거의 완전체가 됐잖아요. 네. 교체할 것도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아는 이제 힘을 좀 낼 일만 남은 것 같고. 키움이 좀 아까워요. 키움이 생각보다 올해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키움이. 왜냐면 타선이 너무 그죠? 타선도 네. 그렇고 뭐 이원석도 그렇고 원종현도 그렇고 핵심 멤버가 돼야 될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빠지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키움이 조금 고전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키움은 이 타선에 뭐 김혜성 선수, 혹은 이제 뭐 이정우 선수, 이 선수들 지나면 조금 수월하다, 상대하기 좀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상대 투수들도 역시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부산 사는데 부산 산발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올스타 취소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명우님. 그래도 올스타전 하는 게 또 좋은데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하는 게 좋지.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1번 주제에서는 이제 구드럼 선수에 대한 얘기 또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얘기해 드렸는데 기아 타이거즈 도 역시 2명의 교체 카드 모두 또 사용을 했습니다.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 선수가 마침내 이제 첫 선을 이제 보일 예정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익숙한 선수죠. 오늘 이제 삼성전에 선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6일 외국인 투수 2명 모두 교체했고요. 마리오 산체스와 함께 지난해 대체 선수로 활약했던 파노니 선수를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9일 KT전에서 데뷔 첫 승을 가져갔고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변칙 투구 그리고 또 이강철 감독의 또 심기까지 불편하게 만들어면서 성공적인 또 데뷔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파노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4경기 3승 4패 뭐 승우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만 평균 자책점 2.72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트리플 A에서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다가 한번 콜업 받았죠. 그 다음에 DFA 된 다음에 기아의 타이거즈에 다시 또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검증된 선수를 또 원했기 때문에 파노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파노니 선수 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구단 자체가 굉장히 나는 좀 좋다고 봐요. 산체스 선수도 성공적인 데뷔전이었지. 약간 뭐 독특한 막 이런 그렇죠. 전점 이렇게 하려다가 막 뭐 이런 자세도 취하긴 하지만 난 이 멘트가 되게 크다고 봐. 김종욱 감독이 검증된 선수를 원했다. 근데 일단은 지난해 파노니 선수의 기록도 굉장히 좋고 꾸준하게 선발로 던지던 투수니까. 그렇죠. 지금 교체해서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은 기존에 있던 투수들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 잘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아마 굉장히 고민 끝에 두 선수를 영입을 한 흔적이 좀 보여요. 이거 요번에도 실패를 하잖아. 아마 스카우트 팀하고 다 물갈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기아는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 팀이잖아. 그렇죠. 팀의 방향이. 워낙에 투자를 또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과연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지금 기아가
분위기를 탔잖아. 그렇죠. 타선의 힘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파노니 선수가 어쨌든 뭐 구속은 빠르지 않습니다만 완급 조절 능력 뛰어납니다. 뭐 140km대 중반 패스트볼 가지고 있고 커터, 커브, 체인지업 거기다가 올 시즌에도 스위퍼까지 장착을 했다고 하니까 과연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또 다시 돌아온 파노니가 어느 정도의 또 활약을 펼쳐줄지 커맨드 또한 또 안정적이라는 것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이제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선발 투수들 양현종 선수 다시 반등했고 이우리 선수도 또 이제 뭐 김태균 선수랑 굉장히 또 호흡이 좋은 것 같고 산체 선수도 잘해줬고 선발 투수진도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타선의 위력까지 앞세워서 5연승 질주 중인데 지금 35승 1무 38패거든요. 6위죠. 이제 기아는 5위 NC 다이노스와 승차도 이제 한 경기 차이로 또 좁히게 됐는데 변화된 모습이 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이제 이 후반기 기아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지 또 위원님의 또 판단이 저는 궁금합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기아가 제일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아요. 김태군 영입하면서 김태군이 공수에서 정말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타석에서 진짜 엄청나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매 경기 타점 올리면서 뭐 리드 뭐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김도영 나성범 돌아왔는데 두 선수가 무슨 뭐 최근에 경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그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웃기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맨날 치잖아 지금. 거기다가 이제 불안했던 외국인 투수들 딱 영입해가지고 이제 딱 투입되고 뭔가 지금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아가. 그래서 저는 이 변화된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좋은 쪽으로 또 기아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부상자들의 복귀 그리고 이제 적절한 트레이드로 인한 또 안방 보강 뭐 이런 것들이 타선에 좀 쉬어갈 곳을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막 빵빵 때려내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막 잘 치고 뭐 투수들도 이제 막 득점 지원되니까 막 신나게 던지고 이게 지금 이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점도 짚어주신다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불펜이 되겠죠. 불펜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 두 투수가 정말 잘 던져주고 뭐 양현종 뭐 이의리 선수가 이제 뭐 꾸준하게 던져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정혜영 선수가 좀 무너지면서 사실은 기아가 초반에 힘들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최지민 선수의 그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던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전상현 선수가 나쁘지는 않은데 확실히 좋아졌을 때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에요. 근데 뭐 충분히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는 선수니까. 중간 투수, 불펜 투수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이게 탈이 안 나게끔.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임기영 선수도 지금 50이닝을 돌파를 했거든요. 임기영 선수가 진짜 뭐 불펜 가운데에서도 나오고 마무리로도 나오고 진짜 거의 뭐 애니콜 수준으로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불펜 투수들의 스태미나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임기영 선수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딱 봤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봉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난 또 이제 엄청 까야 돼요. 고가를 정말 높게 책정을 해줘야 돼요. 저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불펜 투수들이 그렇게 또 많이 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죠. 뭐 연봉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 FA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선수들은 이 보이지 않는 공헌도 이런 것들까지도 팀들이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게 뭐 안 되면은 뭐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쵸. 한 번 나올 때 29씩 일주일에 69 정도 던진다. 이러면은 거의 뭐 스타터급 아니면 뭐 롱맨급으로 지금 일주일에 스파게티? 아이 뭐 스파게티예요. 이런 진짜 뭐라고 했어? 나 못하겠어. 뭔 스파게티예요. 스파르타? 뭐라고 했는데? 대체 선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 써. 스파게티가 뭐야? 어이없네 진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여튼 좀 끊어서 미안해. 또 이제 임기영 선수 또 잘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너무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거, 또 투구수가 많다라는 거, 또 이렇게 짚어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기아 타이거즈도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파노니 선수의 합류까지 앤더슨 선수도 이제 교체가 결국은 됐잖아요. 앤더슨 선수는 조금 이제 달라진 모습 좀 교체까지 할 정도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때요? 잘 바꿨다고 봐요. 불안불안해. 일단 스트라이크를 너무 못 던져. 스트라이크가 너무 안 나와. 그러니까
금방 노출되기 쉬운 그런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구위도 무슨 뭐 한 160km 가까이 던지는 그런 구위도 아니었고 현장에서 이제 그 직접 경험해본 그 타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밋밋하대. 외국인 치고는 밋밋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 결국에는 또 교체 파노니 선수가 또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또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또 얘기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 이제 경기 하루 또 밀렸습니다. 비 때문에 삼성 선발 투수 원태인 선수고요. 기아는 이제 파노니 선수가 첫 선을 또 보입니다. 280일 만에 KBO 리그 복귀전인데 원태인 선수는 4승 4패 평균 자책점 3.31이죠.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뭐 7이닝 8이닝을 먹어도 승리를 챙겨가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어떨지 삼성으로 갑니다. 오늘 삼성? 네. 삼성도 지금 오랜만에 연승이죠. 예, 연승 네. 지금 타고 있어요. 삼성도 지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분위기 싸움에서 삼성이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기아의 흐름이 가장 좋긴 하지만 저는 왠지 느낌이 오늘은 삼성 쪽에서 좀 한번 좀 힘을 더 내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치반꿀이면은 이제 기아 승리를 또 예상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파노니 선수가 과연 복귀전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 커맨드가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공의 무브먼트가 또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KBO 리그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데뷔전부터 그리고 저는 이 적응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어느 정도 뛰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곧바로 자기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아 축하 기아 승부터 해서 대단하십니다. 못 믿고 계시는데 네.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위원님? 아무렇지도 않아. 승률이 지난해에는 그래도 5할 이상이셨는데 올 시즌은 진짜 뭐 찍는 거 다 반대로 가가지고 약간은 좀 여러분들의 또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거기서도 맨날 틀려. 거기서도 맨날 틀려. 저쪽에서도. 그러면은 거기서는 여기 찍고 여기서는 또 딴 데 또 찍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맞겠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디 찍으셨는지도 이제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또 45분이야. 너 왜 요즘 왜 이렇게 약속 시간을 안 지켜? 약속 시간 없잖아요. 약속 시간이 없네. 네, 저희 계약서에 없잖아요. 그거 안 넣냐? 그거 안 넣냐? 안 썼죠. 와, 그게 미스네. 검토를 안 했네. 이제 1분 오버시 뭐 추가 금액 뭐 이런 거 해요. 내년에는. 내년에 이거 있으면 진짜 계약 잘못했네. 이 계약에 좀 그 능란한 분이 계시면 제가 계약할 때 그때 한번 좀 모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네. 재계약할 때 약속 시간 조항 넣을 때.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승패 예측까지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또 안 오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녁 시간에는 또 전체적으로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곳도 많으니까 오늘 경기도 또 굉장히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채워봤는데 이 참 구하기 어려운 와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또 해가지고 또 진주 같은 선수 데려오는 게 또 프런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후반기에 또 레이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또 40분 넘게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50분 뭐 다 돼가네. 47분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니까요. 많이 또 찾아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또 2000분 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 좋아요 수도 이제 500개가 넘었네요. 오늘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또 드리면서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